안녕하세요. 3월 8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봐야 되는지 그런 이슈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일요일 저녁 영상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영상 못 올려드려가지고 기다렸던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쪽에 시간이 많이 뺏기고 바쁠 때는 그런 걸 못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틈틈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건 이제 묶어서 올려드리고 만약에 진짜 중요한 게 있다. 그럼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꼭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영상이 안 올라왔다. 이러면 그냥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죠. 걱정할 상황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양회, 그러니까 중국 양회,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부양책이라든가 뭐 또 우리 파월 형님 또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들어가셨는데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살펴볼 몇 가지 기사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양회에 관련된 거는 요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뉴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황 정리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도 이제 애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채널 중에 이제 그 김경환 애널리스트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게 있어서 요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중국 양회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지금 중국이 그 유동성을 줄이는 걸 전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장중에라도 주식 비중을 확 줄일 만한 그런 각오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근거를 들면서 뭐, 그 중에 굳이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 말씀드리자면, 뭐, 국방비 쪽은 전혀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이제, 우리 바이든 형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랑 약간 다르게 중국을 때리고 있죠. 트럼프 형님은 지나가는 그 중국 데리고, 야, 너 일로 와봐. 좀 맞자. 이러고 막 때리는 스타일이라면, 바이든 형님은 손에 손잡고,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왕따를 시키는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랑, 그 다음에 일본이랑 손을 잡고, 중국 주변에다가 막 전투함 같은 거 배치하고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중국이 절대로 국방비를 줄일 수가 없겠죠. 뭐 그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인도랑도 좀 분쟁이 좀 있고 막 여러 가지 좀 그 건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때문에 절대 그걸 뭐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국방비는 뭐 몇천억, 뭐 몇백억 이런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유동성 줄이기 매우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때리는 와중에 중국이 어떻게든 성장률도 유지를 하고 버티려면 내수 활성화 그리고 성장률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을 꾸준히 풀어야 된다. 그래서 유동성을 줄일 가능성, 그 시나리오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 양회를 보니까 이 양회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방향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다행히 흘러갔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그 장 마감하기 전에 좀 어느 정도 반등도 살짝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미증시도 좀 빠지나 싶다가 결국 다 말아 올리면서 그나마 좀 편한 하루가 됐습니다. 아우 저는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틈틈이 MTS 보면서 열심히 줍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주워도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DB 누워서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행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뭐 지금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증시는 우상향으로 갈 거고 악재가 하나둘씩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도 적극 매수 좀 많이 했다. 근데 우리나라 거는 매수 안 했어요. 저는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 쪽 위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큰 타이틀은 무난한 정상화라고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잘 지으신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지원책을 너무 빠르게 거둘 생각은 없다. 꼴이 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률은 6% 성장률을 제시를 했는데 시장에서 한 8% 이상을 제시할 거다. 뭐 6% 이상을 제시할 거다. 아니면 뭐 한 5% 언저리 제시할 거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정확한 워딩은 6% 이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작년에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 양해도 좀 밀리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GDP 성장률을 제시를 안 했습니다. 목표치를.
근데 이제 목표치를 이번에 6% 이상으로 그 제시를 했다는 거는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된 시점부터 이 정도 6% 성장률이면 적은 성장률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성장률을 우리는 달성을 하고자 한다라고 제시를 했다는 거는 일단은 필요하다면 돈도 열심히 풀어서 어떻게든 성장하는 데 도움을 보태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컨센이 최대가 한 8% 이상까지도 예상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좀 말장난을 해놨어요. 6% 이상. 예, 정확히는 이제 요거는 제가 쓰는 단어입니다. 6% 이상. 이게 그 양회에서 나온 워딩이 이상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8% 이상 막 이렇게 높게 제시를 해버리면 조금 중국도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요 중국 입장에서도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부채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되고 말씀 많이 드렸던 것처럼 일본이랑 소련이 그 부채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한테 작업이 들어갔고 그때 이제 미국 작업에 의해서 붕괴가 돼버렸죠. 그것처럼 중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채 규모를 너무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라는 숫자는 제시를 못하고 좀 소심하게 6% 이상 이렇게 제시를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책 유지를 시사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만한 거는 다른 거는 그냥 뭐 전반적인 내용이라서 여기 있죠. GDP 성장률 6% 이상. 네. 그 다음에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재정 적자율 3.2% 수준. 요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3.2%가 뭐 대비냐면 그 GDP 대비해서 3.2% 수준이에요. 근데 작년은 GDP 대비 3.6%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GDP 대비 3.2%라고 해서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그 부채 규모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 컨센은 3.0% 수준 얘기를 했었어요. 3%. 그러니까 딱 3% 전후로. 근데 3.0%보다 더 3.2%는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컨센보다 조금 더 재정 적자율을 넉넉하게 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DP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당연히 더 성장할 거잖아요. 그쵸? 그거 대비해서 3.2%란 얘기니까 실제 규모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특수채, 그러니까 지방채 같은 경우는 3.65조 위안 발행할 예정이다. 이게 2020년도에는 3.8조 정도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컨센은 3.5조 정도 수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소폭 줄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는 3.65조, 컨센보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높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채라는 게 참 좀 그래요.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은 좀 이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심하냐면 얘네들이 장부상으로는 숫자가 어느 정도 찍히는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돈이 얼마가 있는지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투명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규모를 생각보다 줄이지도 않고 그냥 거의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발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대충 볼 수가 있겠죠. 뭐 이것도 이제 재정 적자율 3.2% 수준이 절대 이게 그러니까 그 GDP 대비 3.2% 수준이 절대 낮은 게 아닌 게 16년도에서 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 받기 전 수준이 평균이 한 2.9%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년 대비해서 숫자가 줄어들어서 뭐 부양책을 회수를 하고 뭐 줄이고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의지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좀 잘못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상호적 무역관계 발전 요것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미국 형님들한테 좀 봐달라 우리가 좀 꼬리 내리고 있다 이걸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건 뭐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세기업들이 이제 좀 좋게 말하면 영세기업들인데 나쁘게 말하면 좀 좀비 기업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본 잠식되고 막 없어져야 돼.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없어져야지 사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나요? 어쨌든 그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기업들을 어느 정도 좀 끌고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텐데 이런 회사들이 회복을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버블이 터질 때 굉장히 큰 악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을 다 쳐내고 가기보다는 네, 뭐 원리금이나 이자 상환 연장 정책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좀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걸 좀 편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이 안정적으로 내려가야 한다. 뭐 이런 워딩으로 좀 설명을 했었어요. 결국 이거는 금리 인상을 의도하진 않는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중국 정부가 유동성 회수를 목적으로 금리 인상을 의도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노선을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어떤 워딩이 있었냐면 10년간 칼 하나를 가는 마음으로 핵심 영역에 대한 중대한 돌파를 이루겠다. 이런 워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R&D 지출이 이제 한 10.6% 정도 이제 증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튼 뭐 전반적으로 돈 푸는 양을 줄이겠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미국한테 어느 정도 좀 꼬리를 내리고, 우리는 형님들 의사에 반할 그게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 그만 때려주세요 라고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중국의 마음이 좀 담겨져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더불어서 하나만 더 보시자면 국방비 관련된 거 좀 하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던 기사고, 요 기사인데 보시면은 3월 7일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예요. 오후 1시쯤에 보시면은 국방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6.8% 늘리기로 했다. 지금 돈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지난해 6.6%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그리고 국방비 단위가 굉장히 크죠? 뭐 계속 하향 추세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더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금액으로 보면은 계속 커지고 있다. 매년 증가세다. 당연하죠. 이게 플러스니까 이건 증가율이잖아요. 증가율이고 한없이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까 점점 증가율은 줄여가고 있지만 이번에는 6.8% 수준으로 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제한적 증가다. 어쨌든 계속 내려가던 그 국방비 증가율도 이렇게 살짝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금액도 보시면은 작년에 이렇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반복적 군사 도발을 했고, 뭐 미국의 압력에 맞서 싸우려면 더 많은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소련 무너뜨릴 때도 이렇게 국방비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우주 개발 그런 걸로 이제 돈 퍼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채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나중에 거품을 한 번에 확 빼면서 그렇게 무너졌죠. 여기 보시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인데 미국 증액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다. 제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지금 유동성을 줄이겠다고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양의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증시에는 전혀 나쁜 방향이 아닙니다. 지금은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이 지금 꺾이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저는 예상보다 더 좋은 수준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기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빠질 때 그냥 추가 매수를 언제 할지 그걸 고민하시면 되는 거지, 겁먹고서 지금 막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거 보고도 이제 결국에 뭐 만약에 월요일날 빠졌어요. 내일 증시가 빠지고 화요일도 떨어지고 막 이런다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막 눈물에 손절을 해버리고, 아 주식은 역시 할 게 못 된다 이러고 욕하고, 이런 분들은 알면서도 본인이 실천을 못한 거기 때문에 그건 본인 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기사까지 다 나오고 제가 정리해드리고 이런 거 영상 보셨으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타이밍은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걸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도는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틈틈이. 저는 이제 코스피 쪽은 아직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안 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날 하락으로 시작을 하길래 하락도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주었고, 그러고서 더 떨어져서 좀 화가 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좀 말아 올려서 추가 매수 열심히 한 게 좀 수익 구간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았다. 그 정도 말씀드렸죠. 그럼 미국 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 파월 형님이 좀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더 떨어졌죠. 근데 파월 형님은 그냥 예상대로 대답을 했어요. 우리 시장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에 대한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굳이 파월 형님이 그 얘기를 굳이 안 하시고 지금 그 국채금리 장기 금리 상승하는 거는 뭐 걱정할 거 없다, 뭐 예상하는 수준이다, 뭐 이 정도 얘기, 그냥 평소 하던 얘기만 똑같이 하면서 증시가 좀 빠졌어요. 근데 2주 동안 이제 연준 블랙아웃 도입, 이건 이제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발언이 금지가 돼요. FOMC 앞두고서.
근데 이제 굳이 그 금지 기간 앞두고서 없는 발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하신, 그러니까 뭐 없는 발표 억지로 만드신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있겠죠. FOMC 때 뭔가 좀 깜짝 선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거 있죠. YCC가 됐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됐든 뭐 다른 그 정책이 됐든 그런 걸 꺼내려고 하는데 그때 막 금리가 눈치 없이 막 쭉쭉 오르고 있어요. 아니 금리랜다. 주가 그 주식시장이 쭉쭉 오르고 있어요. 막 전고점 갱신하고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파월 형님이 뭐 얘기하기 좀 뻘쭘하잖아요.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되는 환경이라고 그 분위기를 조성을 좀 해주려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더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최소한 기간 조정 정도는 올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하방 쪽으로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하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방향성이 꺾인 게 아니고 그 변동성을 통해서 이제 개매들 물량도 좀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 형님께서 어떤 언급을 하시든 그 언급을 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냥 통상적인 조정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보시면 이제 이것도 예상대로 전부 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악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악재가 없는데 단순히 증시 숫자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는 이건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맞죠? 죄송합니다. 상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이 가결이 됐다. 하원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다시 하원으로 보내져서 이제 통과가 될 거고 그냥 뭐 무난하게 우리가 예상한 방향대로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맞는데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숫자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통과가 이렇게 잘 됐고 뭐 하원 통과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14일 이전에 통과가 돼야 순조롭게 진행이 되거든요. 기존에 이제 부양책을 감안했을 때 14일까지는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무난하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변수가 있을 만한 환경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 기사가 그 14일 이전에 이게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FOMC가 17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때까지만 감내를 좀 하시면 그리고 그때까지는 떨어질 때마다 어차피 우리는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바닥은 짚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조금씩 잘게 쪼개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방향이 어긋난 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다른 기사들도 좀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3월 5일날 나온 기사인데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현대차랑 LG에너지솔루션이 3대7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LG에너지솔루션은 처음에는 이제 얘네가 100%다 부담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담을 좀 줄였어요. 좋은 거죠. 현대차도 요 30%에 대한 걸 이제 충당금으로 다시 잡으면서 실적 정정 공시를 냈고요. 그래서 뭐 정정 공시 이렇게 뭐 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지금 당장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미래의 비용이 있다면 그건 이제 충당금을 통해서 그 반영을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정정 공시를 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요거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면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합의 관련해서 또 하나 큰 건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이랑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랑 그 둘인데 진짜 전 이거 기사 보고서 뭐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총리에 앉아있나 전 이거 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무슨 나라망신이라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이건 SK가 쪽팔리는 거지 LG화학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전교 1등 하는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놈이 컨닝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전교 1등 하는 애가 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컨닝하다 걸린 애가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ITC 최종 판결 수용하고 대화를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건데 나라망신이니까 적당히 좀 합의 빨리 적당히 해라 이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전 이거 보고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물론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주분들께서는 뭐 주주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좀 적당한 수준으로 좀 싸게 합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슨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전 이거 기사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네.
문제가 있다 그러면 ITC 쪽에 다시 이제 제소를 하라거나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맞다는 전제하라면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그래도 저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배터리 업계 쪽에 그 선구주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4월 11일까지인가 아마 그걸로 제가 기간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SK가 뭐 특별한 움직임 나온 게 없다고 합니다. 네. 어떤 반응도 없다, 제안도 없다. SK도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좀 해달라, 이쪽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됐든 잘 되길 바라고요. 네. LG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SK가 별 반응이 없나 봅니다. SK는 요거 말고도 지금 SK가 지금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요. 배터리 쪽에서 돈을 지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돈을 슬슬 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배상 합의금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규모를 줄여보려고 배수혜진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SK는 지금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룹 본사가 압수수색이 됐고, 이것 때문에 제가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SKC 비중이 제법 있는 거. 근데 그 SKC도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 소식만 봤을 때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냥 뭐 SKC 주주분들이 만약에 있고 저랑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거래 정지되는 기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계속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주가 빠지는 시점에 거래 정지되면 뭐 오히려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뭐 심각한 문제라면, 예를 들면 뭐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거나 뭐 이런 건이라면 좀 걱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의 펀더멘탈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쪽에다가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하겠죠.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SKC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좀 속은 쓰리긴 한데 좀 찝찝하긴 하죠. 근데 당장 거래 정지가 돼서 뭐 휴지 조각이 되고 이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참 SK가 요즘 참 시끄럽게 하네요. 나름대로 혁신의 아이콘이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SK라는 그룹을 좋게는 보고 있는데, 도덕적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정유화학 쪽 관심 좀 가지시라 라고 말씀드렸을 때, 혹시나 이걸 좀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실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금호석유화학 이거 전망도 좋고 회사 실적도 좋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경영권 분쟁이 지금 붙어 있어요.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그 의결권을 행사를 하려면 주식 한 주 한 주가 되게 귀하잖아요. 그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런 기사가 터지면. 그럼 사람들이 싼 가격에 안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지분 전쟁하는 애들은 어떻게든 빨리 사야 되잖아요.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기존 사람들이 싸게 안 팔려고 하니까 주가는 계속 오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때부터 한 50% 이상, 이게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22만 5천 원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이 기사에서는 큰 손은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많이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만 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판 거 이제는 눈치채실 때가 됐죠. 뭐겠습니까? 이렇게 상승할 때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해놨던 물량들을 좀 외국인들이 갑자기 털고 있다. CFD 물량이죠. 요거 실제 동향 보시면은 CFD 물량이 맞습니다. 그 CS라는 그쪽으로 잡히는 게 이제 CFD 물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쪽 동향이랑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혹시나 계실까봐 그것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요. 일단은 그냥 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그냥 이거 한번 제가 이거 그냥 CFD 매매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현재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으로는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찐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선물 동향 같은 거 같이 확인하시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시작하실 만한 타이밍은 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을 거예요. 지금 모두가 파월 의장의 그 연설 때 어떤 게 나올까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월 형님이 좋은 얘기 안 하시면 주가는 또 다시 길게 지루하게 횡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들이 작년 코로나가 3월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면 올해 3월 실적은 작년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되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4월도 마찬가지고 5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년 대비 실적이 굉장히 이렇게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꼭 코로나 이전이랑 코로나 시점 때 말고 평상시랑 대비해서도 특히 반도체 같은 거 아니면 경기 민감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비재 지금 뭐 보복 소비가 어쩌고 막 이런 게 있죠. 평년 대비해서도 실적이 정말 잘 나올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고 중장기적인 방향이 어긋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뭐 지금 매도를 걱정하실 만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하방 쪽으로 좀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다 팔고서 조금 더 떨어지면 그때 사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언제 올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큰 자금을 갖고 계신 형님들이 그냥 결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제 예상이랑 다르게 바로 그냥 좀 위쪽에서 횡보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예상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상대로 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매수 못 하십니다.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반등이 나오면 하다가 기존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올라버린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당연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은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다. 대신에 이제 뭐 너무 타이트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느긋하게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매수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투자 한 달 딱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기관보다 유리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로 실적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매도를 하고 계좌로 인출을 할 때 그때만 플러스이면 되는 게 이제 우리 개인의 가장 큰 유리한 점이잖아요. 그거를 10분 활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찌됐든 내일 뭐 좋은 방향으로 뭐 정리 영상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주말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